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입니다. 전 이자리 키우니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1월도 좀 적응을 하셨나요? 그죠?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은 뭐 예를 들어서 2주 전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셋째 주인데 뭐 2주 전이면 첫째 주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주 전이다. 그러면 작년 연말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실은 이게 뭐 해 바뀐다고 해서 뭐 우리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기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그래서 하여튼 새해라고 특별히 뭐 달라지진 않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래도 새해라고 다들 또 새로운 기분 또 그러니까 그죠? 예, 저희도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요번 주도 시장이 참 약간 멜랑꼬리하고 막 이러죠. 그래요. 어찌 됐건 간에 참 재밌게 지금 연초에 흘러가고 있죠. 워낙은 다들 연초에 엄청난 강한 시장에 대한 예상들 많이 했고 뭐 일부 조정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단 지금 좀 모습이 약간 틀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래야지만 이 반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을 수 있고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지금 생방송 시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4378님, 3690님 되셨고요. 8931님 되셨네요. 역시 집으로 문화상품권 배달될 테니까요. 뭐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책을 사보셔도 되고요. 그래요. 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저하고 그래야지만 통화가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전화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서울 사는 서진이 아빠라고 합니다. 누구 아빠요? 서진이 아빠요. 서진이 아버지. 예. 서진이 아버지. 우리 서진이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40대 초반이고요. 40대 네. 초반. 네네. 주식 경력은? 한 10년 넘었습니다. 오우, 주식은 좀 오래 하셨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좀 오래 하신 분하고 또 40대 초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서진이 아버님도 네.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주식을 해보셨는데 최근 주식시장하고 네.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던 주식시장하고 네. 자기가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제일 많이 틀려진 게 뭐예요? 이 원장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항상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시장이 항상 진화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입을 살짝만 좀 수화기에서 띄워주세요. 왜냐면 수화기 이렇게 잡수시면 안 돼요. 약간만 띄워주세요. 이 원장님께서 이제 항상 시장이 진화한다고 해주신 부분들이 좀 약간 어떤 될 것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이제 더 자금들이 쏠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업종이나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물론 뭐 업종이라는 모습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지만 꼭 업종에 의해서만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업종에 있으면 이 주식은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사놓으면 되겠지라고 옛날엔 무조건 했다면 요즘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예, 그 중에서도 기업 내용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 저하고 계속 통화하시는 동안 계속 수화기 잡수시면 안 돼요. 약간 계속 떨어뜨리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희 아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매수가 얼마야? 14,200원에 30% 보유하고 있고요. 예.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21만 5천원에 20%, 예. 진성PC라는 종목을 12,000원에 15%, 15%. 예. 펜트로닉스라는 종목을 24,0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씀도 그냥 또박또박 잘하시네. 아, 예. 아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아유 넌 참 똑똑하다 막 아유 또랑또랑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유 또 겸손하시긴 겸손까지야. 아유 그래요. 일단은 제가 한번 지금 계좌를 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전 솔직히 제 느낌에는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통화하는 거지만 제 느낌에는 주식에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수준에 맞는 레벨의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반장한테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에 굉장한 하나시스템. 네, 네.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하나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이반장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했어요. 아, 예. 이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그런 뭐 이제 통신 사업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정찰 위성에 대한 그런 발주 사업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게 숫자로 찍힐 시점이 이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을 네.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관련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시스템이 가장 가시성이 높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은 동종 뭐 피어라고 볼 수 있는 방산주 관점에서 보면 멀티플이 비싸긴 한데 네네. 아까 이제 이 반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될 것 같은 기업한테는 뭐 작년 시장에서 특별히 느낀 점이지만 더 확실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동종업계 방산주보다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앞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멀티플을. 근데 이제 이 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멀티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참 어떻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일단 먼저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지금 하나그룹에서 이제 방산 사업하고 ICT 사업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제 신사업으로 위성 통신 사업, 위성 탑재체 제조 사업 그리고 이제 UAM 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위성 사업이 원래는 이제 적자 사업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탑재체 제조하고 원래 통신망 이용한 이제 통신 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면 이쪽도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 쳤어요. 어떤 회사를 하나 쳤었는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멀티플을 줘도 되냐 안 되냐에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방산 쪽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LIG 넥스원 이쪽이나 이런 쪽들이나 이런 애들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하면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도 방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예? 예. 네. 맞죠? 예. 그럼 항공우주도 한번 쳐볼게요. 항공우주도. 항공우주를 쳐보면은 항공우주는 방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하면 어때요? 아까 우리 하는 하나시스템에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올랐을 때 보면은 2000년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 그때 다음 해부터 방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코로나 때부터 대략 하면 2만 원에서 6만 원 3배예요.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가 한 5천 원이라고 잡고요. 2만 원이면은 4배예요. 그죠? 네. 항공우주보다는 아까 항공우주는 몇 배였어요? 항공우주는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니까 3배. 하나 시스템은 4배.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2만 원부터 14만 원이니까 7배. 어때요? 천차만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플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주식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종업계 다른 애들보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우에는 얘를 멀티플을 좀 많이 적용시켜도 된다 이런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멀티플을 적용한다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멀티플을 적용한다는 말을 쓰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보면은 수급이 시장이 좋다는 소리는 수급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수급이 네네. 좋으니까 우리가 시장이 좋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주식해보셔서 알겠지만 수급이 나쁜 시장인데 막 시장이 막 강세장이거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주식에. 근데 수급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플이라는 말을 자주 써도 그게 의미가 있게 쓰여요. 왜? 이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약세로 들어가거나 주식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멀티플이란 단어를 함부로 못 쓰게 돼요. 왜냐? 멀티플을 좋게 주더라도 주식이 안 움직여요, 잘. 왜? 시장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급이 별로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말이 무색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하나시스템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워낙 뭐 지금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시스템에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항공전자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공, UAM이라 그러죠? 예. 이 도심항공 쪽도 손대고 여러 가지 많이 손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멀티플을 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틀릴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멀티플 주는 요인 중에 드론 이런 거 정도 이런 게 좀 요즘 워낙 지금 중동도 드론이 가서 때리고 막 러시아도 요번에 드론이 가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서 또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론 쪽이 이럴수록 하나시스템은 거기에서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멀티플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죠. 예, 드론 방어 시스템하고 UAM용 오버의 기체 쪽에도 그쵸,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다른 방산보다 좀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넥스원이나 이런 것보다 덜 오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멀티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저도 일단은 먼저 서진이 아버님 그 생각에는 저도 일단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쟁은 드론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지금 위험한 것에 옛날에는 비행기가 가서 막 그 위험 무릅쓰고 막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드론으로 가가지고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의 희생 없이. 근데 드론이 뭐 100대 띄워서 그 중에 몇 대만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중심부에 몇 대만 들어가도 어때요? 타격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드론이 굉장히 아마 쓰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인 주행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더 옛날보다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산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하나의 악재가 될 뻔한 게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폴란드. 예, 맞죠. 폴란드. 네. 폴란드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서로 반대가 돼버렸죠.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쪽에서 방산을 맺고 막 이랬는데 계약을 폴란드 총리가 쉽게 말하면 저번에 작년 연말이 됐네요. 그 총리 된 사람이 이 대통령하고 서로 반대쪽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방산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2차 이 수출 계획이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잘 해결될 것 같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기사 보셨죠? 네네. 예. 일단 저도 그건 굉장히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 방산을 쪽을 사태로 해가지고 잘 아셔야 될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방산이라는 산업은 되게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방산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진이 아버님한테 제가 무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서진이 아버님한테 무기를 살 때 그 무기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어줘. 그래서 나한테 납품해줘. 그러면서 제가 서진이 아버님한테 돈을 많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지금 당장 돈을 드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서진이 아버님한테 물건을 사기로 했잖아요. 그럼 물건을 제가 돈을 드려야지 서진이 아버님이 물건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아닌가요? 예, 성수금 비중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 좀 조금 보태가지고요. 거의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리고 심지어 서진이 아버님한테 제가 야 내가 물건 사줄 테니까 내가 물건 그 무기 사줄 테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좀 알아가지고 돈 좀 꿔줘요. 예, 이래요. 이게 방산이에요. 방산산업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게 문제인가 하냐면 뭐 조선 쪽도 옛날에 그거 아시잖아요. 그 테일헵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착수할 때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죠? 착수할 때 얼마, 중간에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더 많이. 그래서 그걸 테일헤비식이라고 지급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업들이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방산은 그거보다 실은 더 위험한 산업 구조예요. 워낙은. 하는 게 왜? 방산은요, 아예 그쪽에서 돈 다 구해줘야 돼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요번에도 폴란드 문제가 심각했던 인기가 실은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돈을 오히려 거기에서 꿔준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나눠서 갚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이 공중으로 잘못하면 떠버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게 다행히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방산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다 감지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위험한 고비는 지금 잘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굳이 나쁘게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북한이 요번에 아마 뉴스 요번 주에 보셔서 알 거예요. 북한이 지금 다시 몇 년 만에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한 거 뉴스 들으셨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대놓고 너희가 우리의 주된 적이야라고 밝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기산업 쪽에 대한 게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무기산업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산업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의 방산하고는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한번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던 단순히 그럴 때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방산도 되게 많이 커져 있고 해서 옛날의 방산하고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방산이 어떻게 보면 싸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방산에 대해서 제가 왜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긍정적인 건 솔직히 긍정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슈화합니다. 그럼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같이 싼 매력이 있느냐입니다. 그걸 아까 좀 더 우리 서진이 아버님 어렵게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느냐 다른 애보다. 그래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왜냐? 이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까 넥슨 같은 경우는 7배가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다 4배가 올랐어요. 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다른 게 좀 있어서 어쨌거나 3배지만 항공우주도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주식이 더 이상 이 주식들을 그런 매력 때문에 이렇게 오른 상황을 싸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화 시스템에 지금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정 잘 버텼어요.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더 한번 연말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갈 만큼 그 정도의 매력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방산의 매력은 이미 너무나 다 알려졌거든요. 몇 년 동안. 아마 최근 2, 3년 동안 방산만큼 꾸준함을 보인 애들은 없을 겁니다. 방산은 거의 2, 3년 동안 이 정도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세요. 뭐 넥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오른 회사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방산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 꾸준하게 매력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한화 시스템의 지금 장점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멀티플을 더 줘서 이 저항을 무조건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냐.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전 그렇게 쉽게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매수 가격이 14,000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데 더 이상 비중도 늘리지 말고 요것만 보다가 만약에 여기 16,000원 보이실 거예요. 16,00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이 저는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우리 서진이 아버님은 주식을 보니까 꽤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서진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정도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중에 또 흐름 보다가 다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16,000원 정도의 라인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진이 아버님. 어떻게 서진이 아버님 일단 제일 궁금하셨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차트로 빨리빨리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2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아마 이거에 관해서 요즘 질문 받는 제가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메디톡스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뭐냐? 워낙 대웅제약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소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을 거다 막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보톡스 시장 시청자분들 아시는데 보톡스 시장이 치료용 보톡스와 이게 그 미용 보톡스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선생님? 모르세요? 네네. 보톡스가요 여러분들 치료용 보톡스 시장하고 이 미용 보톡스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공부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미용 보톡스 시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용 보톡스하고 치료용 보톡스가 어디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치료용 보톡스. 그쵸. 역시 눈치 빠르시네. 제가 치료용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이런 질문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치료용 보톡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은 치료용 보톡스가 미용 보톡스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의 다 미용 보톡스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여러분들 아시죠?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중에 메모리가 더 컸잖아요, 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메모리 쪽에만 집중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보톡스 시장에 있어서 더 커질 부분들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외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오랜 업력 그리고 오랜 그 신뢰를 가지고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미용, 이 보톡스들이 치료용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이게 오히려 전 핵심으로 봐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미용에 뭐 어디 보톡스 시장이 열린다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주봉을이나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주봉을 보면 보세요. 그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던 메디톡스가 어때요? 별로 올라온 게 없죠. 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디톡스에 대해서 착각들을 하시게 돼요. 이제 악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시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와 이거 봐요. 와 이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와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단은 이 가격은 뭐 그래도 지켜보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뭐 얘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나빠진다고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대웅제약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 난리 쳤을 때가 이 가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서진이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TS하고 캠트로닉스도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12,000원 12%인데요. 어이구 이거 더블 나셨네요. 그래요. 확실히 이거 24,000원이구나. 아니구나. 이 가격이시구나. 예.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정도니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2만 원 정도 근방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정받고 올라가야지 이 가격을 다시 내려온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2만 원을 손절 가격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성 TC죠.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보니까 왜 사신지는 알 것 같은데 요거 글쎄요. 일단 들고 있으면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무리할 가격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우린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00원 정도, 8,000원 후반, 8,000원 후반을 손절가로 드릴게요. 지금 주봉 보셔도 알겠지만 8,000원, 9,000원 라인을 깨면은요. 얘는 좀 모습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습이라는 걸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그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너무 오래 끌고 가진 마시고요. 한 3, 4,000원만 되면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요거는 수익 실현 하시기 바라요. 왜냐? 요거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업황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자세하게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올해도 남은 이제 1월 초 이제 중반 지나니까 11개월 반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11개월 반 동안 제가 봤을 때 서진이 아버님 아마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났어요. 보니까 주식한 내공이 하여튼 꼭 올해 좋은 기회 잡아서 내년에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넉담 없죠? 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올해 첫 강의에 대한 얘기를 슬쩍 했더니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이 주셨다 그러는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그죠? 예. 관심 없는 것만큼 슬픈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올해 첫 강의를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오후 1시부터 하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안 한 지가. 예, 그래요.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요. 에베네스가 컨벤션 홀인데요. 여기가 300석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워낙 웨딩홀이에요. 예, 웨딩홀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00석이라 그러는데 자리가 300석이고 좀 불편하게 서서 뭐 이렇게 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뭐 한 400~500명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연말쯤에 들으셨던 분들 꽤 많을 텐데 강의 내용 거의 다 바뀝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하우였죠. 그것도 이번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종욱 전문가님. 저 전문가 아닌데. 전 전문가 활동 안 하는데. 저는 전문가 안 하세요? 예, 저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전문가 방송을 안 하고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방송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접촉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이반장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함이? 이손복이요. 이손복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75이에요. 아유, 이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시네. 주식 경력은? 한 2년 좀 넘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손복님은 보니까 아까 한 얘기 들어보니까 제 방송을 보신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솔직히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2주? 예,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뭐 이제부터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일단 우리 손복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룬이라고 스맥하고요. 아, 루닛이요? 루닛이 매수가 얼마요? 예, 95,000원에 25%고요. 잠깐만요. 25%. 예. 그다음에 스맥은 6,000원에 15%요. 6천에 15%요. 아, 예, 예. 저희 방송을 많이 안 보신 티가 확 나시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루닛 제가 상담했던 거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상담했던 거 아마 보셨던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 루닛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아주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죠. 예, 이제 주식 쉽게 못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대로 쉽게 못 가고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고 지금도 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서 이 루닛 같은 경우에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드렸는데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10월 말에서 11월 언제 그때쯤이었어요. 초에.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루닛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루닛이 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면 반장님은 왜 이걸 안 좋게 보셨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이시죠? 다시 다 내려온 거.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수급은 모르겠어요. 제가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방송이나 누가 막 뭐 룬이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들어와서 샀다고 칠게. 그걸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도 루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그때 루닛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더만. 그런데 저는 루닛을 예전에 탐방 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력은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미 전 거품이 어느 정도 끼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품이 끼어서 주가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근데 이 루닛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 방송을 얼마 전에 그거 뭐 보신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보셔서 아마 이 루닛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 루닛에 대해서 죄송한데 손봉님 좋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교정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손봉님은. 제가 루닛에 대한 설명. 그 호주에 회사를 하나 또 인수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뭐요? 호주에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리고 있었죠. 혹시나 반등이 올까 하고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주가라는 게? 아니, 그래도 그 미국 시장에 뭐 진출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루닛이 지금 실적을 잘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실적은 안 좋아요. 아니, 미국 시장에 잘 침투가 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적은 그 뭐라 그럴까 그 계속 적자더라고요. 매년. 맞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랬던 루닛이 바닥에서부터 7배가 올라왔으면은 실적도 없이 계속 적자인 회사가 그 사업성 하나 가지고 7배를 올라왔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손봉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개인들은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문답법을 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을 뽑아내는 요령을 모르세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외국에 가도. 우리나라 애들 그 공부 잘했던 분들이 뭐 우리 선배 때도 그랬어요. 외국에 유수 명문대학교 딱 갖다 놓으면요. 꿀먹은 벙어리 바보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입식, 암기식만 하니까 외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뭐 해보라 그러면은 우리 선배들 얘기들 들어봐도 그래요. 야, 나는 거기 가가지고 난 맨 처음에 나는 한 6개월 동안 난 벙어리로 지냈다. 이래요. 왜? 할 줄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도 말했어요. 손봉님도 그랬어요. 7배 적자 나는 회사가 7배나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고 거품 끼었다고 생각하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호주 회사 인수했으니까 거품이 낀 회사에 거품이라는 걸 많이 꼈다고 보셨으면서 그 회사를 사시는 이유는 뭘까요? 실은 거품이 낀 회사는 자기가 거품이라고 느끼면 사는 게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왜 이게 되냐면 루닛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얘는 루닛 스코프하고 루닛 인사이트가 뭔지 아실 겁니다. 루닛 인사이트가 얘네가 제가 탐방 갔을 때도 뿅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전문의들이 이 엑스레이 이 영상의학과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 암 잡아내는 그거 하는
분들이 죄송한데 직접 실험을 이쪽에서도 해봤나 봐요. 그때 봤더니. 해봤는데 그걸 해봤더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영상을 약간 전문의들이 잡아내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잡아내더라는 거야. 왜? 이건 영상이잖아. AI를 통해서 이건 충분히 가능했던 분야거든요. 전 그래서 그 당시 이 회사 실적이 엄청 안 좋았어도 야 얘는 분명히 대뢰사는 대뢰사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 루닛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 루닛을 진짜 탐방 갔던 거, 이 회사 내가 진짜 그때부터 했던 거, 그때 방송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의에서 직접 갔던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직접 제가,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회사 했던 거 쫙 한번 보여드렸죠. 예, 방송은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없는 내용이니까 강의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그만큼 누구보다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루닛 그다음 얘네가 미는 게 스코프였거든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명역항암제 해가지고 옛날에는 명역항암제 전에 항암제 쓸 때는요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떤지 그래서 항암제 쓰시면은 막 다 머리 빠지고 막 삐쩍 마르시고 이러는 게 그게 너무 센데 이 분한테 어느 정도 세게 써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왜? 의사들의 감만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루니스코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걸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약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비슷한 암이 걸렸는데 그러면 항암제를 똑같이 쓸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이들도 이게 원리가 되게 쉬워요. 아이들도 약 반알 먹어요. 어른은 몇 알 먹어요? 한 알 먹죠. 두 알 먹죠. 왜 그럴까요? 같은 약의 효과지만 효과가 그 아이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른하고 틀리기 때문이잖아요. 항암제도 똑같아요. 바로 그거를 잡아내는 게 뭐냐? 루니스코프예요. 얘네가 미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 그래요. 왜? 인간이 있는 한 이상 암은 계속될 거고 항암에 대한 활동은 계속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니스코프의 미래도 밝았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믹싱해도 얘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계속 아직도 적자만 내는 회사를 7배를 올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거품이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루닛에 대해서 싸냐? 아니요. 전 지금도 비싸요. 예, 석 달 전에도 비쌌고요. 지금도 비싸요. 주가가 좀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내용이 안 바뀌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트가 좀 오르면 갑자기 회사를 좋게 말하고 차트가 좀 빠지면 갑자기 회사를 나쁘게 말합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전 못해요. 그래서 전 계속 안 좋게 보는 건 안 좋게 보고 좋게 보는 건 좋게 보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 전 루닛에 대해서 계속 거품이 끼었다는 의견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가격도 지금도 아직도 거품이 끼었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봐가지고 빨리빨리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맥도 지금 보시면은 주식하신 지 2년 되셨다 그러는데 주식할 때 참 안 좋은 버릇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제가 약간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나이는 우리 선생님보다 한 20년 어리지만 그래도 주식에선 제가 선생님보다 한 20몇 년 선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셨어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리고 스맥도 보세요. 주가가 많이 나름대로 뽑은 다음에 지금 접근하고 계세요. 스맥은 더군다나 거의 꼭대기였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제발 시청자 여러분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요. 제가 하여튼 요번 강의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예. 근데 제가 이건 방송이가 길게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못 버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좀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5년 10년 뒤에 내가 진짜 고점에서 따라잡아서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저 찾아오세요 진짜. 개인들 못 벌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아직까지 그런 분들 들깨지게 해주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진짜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나 이렇게 하면 나 그럼 주식 못하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분들 100% 돈 100% 깨져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죄송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스맥도 뭐 이 회사 내용 따지기 전에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식 먼저 습관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손봉님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심하게 다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웬만하면 그냥 터세요. 이거 스맥 N자형으로 돌파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요번에 이거 털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오른지도 아는데 얘네 무슨 뭐 전기차 뭐 이쪽 부분에 가지고 막 올리는데 뭐 자율주행 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 혹시 지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얘네 돈 버는 거 뭘로 버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아니, 저기 스맥은 지금 흑자가 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워낙 뭘로 지금 계속 물건 팔고 있는지 아세요? 주력이? 아, 주로 저기 뭐 반도체 쪽하고 그 뭐 로봇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얘네 뭘로 돈 버는 애들이냐면요. 얘네 CNC 선반기계로 돈 버는 애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투자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투자 말고 제가 주말에 갑자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로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칠게요. 아니 그 택배 알바를 했다고 칠게요. 제가 택배하면 뭐 이 활동도 많이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돈 버는 것보다 제 건강을 위해서 택배 알바를 좀 했다고 할게요. 선생님. 예. 막 계단도 올라내리고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택배 알바로 돈을 조금 벌 거예요. 그죠? 얼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루 일당 뭐 해가지고 벌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일당으로 택배 알바로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는 택배 알바가 제 주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회사의 주된 사업과 그 사업에 진짜 돈 버는 게 뭐고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미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걔네가 하는 조그만 부분 아주 뭐 그런 부분들만 확대해서 얘기해버리면 그 주식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막 그 주식에 거품이 엄청 끼어도 그걸 보질 못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예.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손봉님 제가 조금 우리 손봉님한테 더 세게 얘기를 드렸지만 손봉님 왜냐면 굉장히 위험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더 그랬기 때문에 혹시 손봉님 잘 참고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 제가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다음 주군요. 큰일 나네. 1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올해 첫 강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후 1시부터 할 거고요. 신한대학교 컨벤션 홀입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렇다고 더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고 그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울산에 사는 이쁜이 아빠입니다. 이분이 아버지? 예, 이쁜이 아빠. 이분이 죄송해요. 이분이 아버지. 네. 이분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50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 경력은? 그렇게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그래요. 네. 이쁜이가 사람이에요? 애완? 제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몇 살이에요? 저 19살입니다. 19살. 19살이면 아빠하고 친해요? 아니면 아빠하고 이제 좀 서먹서먹해요? 멀어지죠. 멀어져요? 예, 안 놀아줍니다. 되게 서운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쁜이 따님, 아버지 삐치셨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드리세요. 꼭. 그래요. 우리 이쁜이 아버님, 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뭐 다른 것도 뭐 없지 않지만 딱 두 가지. 아, 예. 수산중공업 2,800원에 예. 30%고요. 예, 비중이 있구시구나. 파라다이스 예. 14,500원에 30%입니다. 예. 이 두 개가 궁금하시다. 근데 뭐 이 중에 뭐 어떤 게 더 궁금하실지 너무 뻔하다. 파라다이스는 뭐 정치적인 이런 거라서 네, 맞아요. 항상 뭐 해왔던 뭐 얘기라서 크게 궁금하진 않지만 네. 제가 수산중공업은 제가 나름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조금 오히려 이러면 제가 더 대답하기 쉬워요. 네, 어떤 기준이었어요? 일단 수산중공업에 제가 2,800원을 손저가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는 물론 개별 종목이라서 제가 BPS 청산 가치가 그 당시에 매수가가 2,750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도 될 그래서 거예요. PBR로 물론 개별주에 PBR을 갖다 대기가 좀 뭐 하지만 그래서 빠지더라도 20-30% 빠져서 빠질 것이다. 그래서 반등해 놓을 건데 과거에 이 주식이 종선 테마를 해서 9배를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곧 손절 안 해도 종선이 곧 다가오니까 약간의 그 후광을 보지 않을까. 요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과거로 이제 주식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돌아가신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집값이 너무 안 좋아. 지금처럼 뭐 태형건설 워크아웃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4대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지난 정부 문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 좋죠. 지난주에 태형건설 워크아웃 등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난 30년 구축 아파트를 안전 진단을 하지 않겠다 면제해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주의 빛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냥 버텨보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거는 뭐 손절 안 하면은 수익은 나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워낙은 이 회사는 실은 그 되게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일부러 제가 시간이 걸려도 들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뭐 저 대신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은 그렇게 장황한 거에 비하면 이 회사는 실은 주가가 되게 안 움직이는 회사예요. 옛날부터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산중공업이 수산업일까요? 중공업일까요?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붕어빵 장사가 어불까요? 아니면 장사일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그런 거 장난으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산중공업 하는 애들이 이게 아실 겁니다. 얘네가 그 트럭크레인이나 뭐 유압 브레이커 이런 거에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부동산 뭐 이 건설 이야기 그래서 하신 건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는 항상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던 회사예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하고 월봉을 켜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요. 주가가 진짜 워낙 안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수산중공업이 제가 업계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이 수산중공업은 제가 20몇 년 동안 주가를 한번 쭉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회사는 거의 움직이질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중에 수산중공업 관심 갖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뭐하러 관심 가지세요 이래요. 솔직하게. 왜? 얘는 올라올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웬만해서.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2021년도에. 그건 아마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 총리 그 테마주로 묶였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대선 나온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죠? 그런데 요번에도 총선 테마가 분명히 불긴 불 겁니다. 4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총선 테마가 불긴 불 건데 근데 좀 아셔야 될 건 있어요. 대선 테마하고 총선 테마 중에요. 테마 중에 제일 센 건 대선 테마예요. 항상. 총선 테마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 테마를 움직이긴 하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얘가 총선 테마에 뭘로 묶일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총선 테마에 있어서 웬만하면은 대선은 인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주 후보 몇 명, 그죠? 근데 총선은 워낙 많이 하잖아요. 많은 지역구에서. 그래서 총선은 테마가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갖고 계시면 손실은 안 보겠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결국 빨리 파셔야 되는 회사다.
매수가까지 오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면은 다른 거를 또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 그 시간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주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요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뭐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지만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다시 뭐 밀리고 하지만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또 올라와요. 파라다이스는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요건 그냥 14,500원 그냥 사놓고 입고 계세요. 그럼 또 어느 정도 나중에 보면은 또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막 이럴 거예요. 예, 큰 수익을 갑자기 막 못 줘서 그렇지 얘는 그냥 갖고 계시면은 뭐 그래도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익이 나중에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쪽으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종목 감사합니다.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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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끊겼나요? 여보세요? 아, 전화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올해 첫 강의를 갑니다. 올해 첫 강의를 갔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강의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바닥에서 다시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때 제 노하우 중에 한 개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잘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아유,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못 들을 뻔했네요.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분당 사는 진열이 엄마예요. 분당에 사시는 진현이 엄마? 네. 진현이 어머님 연세가. 준열이. 누구요? 준열. 준열. 네. 예. 혹시 배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요. 준현이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대고요. 주식 경력은? 네,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그래요. 일단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부동산 하면 그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천당 위에 있어요? 분당이 어때요? 그쪽으로 안 가봐서. 예. 요즘은 천당 미치나요? 네, 천당에. 아, 천당 미치예요, 요즘은? 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1원 매수가 3,125원이고 20%고요. 잠시만, 천천히. 또 있나요? 그리고 HLB 제약. 네. 매수가 21,171원 30%고요. 예. 브리지텍 매수가 12,389원 20%고요. 예. MP 매수가 9,605원 30%예요.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1년 반 하셨다 그랬죠? 네. 솔직히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MP가 제일 궁금해요. 어떤 거요? MP. MP가 제일 궁금하시다. 대표이사가 매도하고 나와서 확 떨어졌거든요. MP가. 일단 그럼 먼저 MP를 어떤 부분을 좋게 보신 거예요? 일단 뭐 그거부터 보시면 되겠네. 메타버스 쪽이라서 이슈가 크게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어떤 이슈? 메타버스 그 XR이요. 네. 근데 그거에 어떤 1년 이슈? 1년 동안 이슈가 안 나오더니 요즘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온다는 건 그것 때문에 작년 이슈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 삼성이 SR하고 동맹 맺는다는 것 때문에. 네. 맞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이 회사 잘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먼저. 당시에는 뭐 공시나 기업 분석 이런 거 검토할 줄도 몰랐었고. 그러셨구나. 저희 지금은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제가 일부러 지금 위직 스튜디오를 쳤어요.
위직 네. 스튜디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준현이 어머님도 저를 안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과거에 제가 방송한 것들 유튜브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과거에 제가 위직 스튜디오라는 거 어떻게 상담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직 스튜디오 2000년에 아무도 위직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관심조차 안 가질 때 제가 이거 모션 캡처 쓰고 어떻게 해서 왜 위지윅인지 이 회사 이름까지 설명하면서 몇 번이고 이 회사가 진짜 이런 게 매력 있는 어떤 그런 회사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탐방갔던 이야기를 몇 번을 하는 거를 보실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진짜 위지윅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예. 그걸로. 그러면서 위지윅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걸 방송에도. 이제는 이 회사를 제가 누구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는데 이 회사에는 이제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고 이 회사의 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SR, 이 가상의 메타버스,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막 다들 방송에서 막 뭐 이거 엄청나게 좋다 얘기하는데 저는 쟤는 미쳤나? 왜 도대체 저렇게 얘기했나? 예. 제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늦었을 때 너무 늦어서 다 남들이 밥 먹고 간 거를 그때 가서 설거지하러 들어가세요. 쉽게 말하면 밥으로 따지면. 전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 개인들이 좋을 때 빨리빨리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경제방송이나 웬만한 방송들은 그런 방송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갈 때 빨리빨리 해서 좀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만 좀 더 히트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위지윅을 쳐놓은 이유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회사 지금 했던 이 MP의 대주주가 이 위지윅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쳐놓은 거예요. 왜? 위지윅 때문에 MP는 지켜보는 회사입니다. 왜냐? MP라는 회사가요. 얘가 실은요. 무슨 뭐 전시회하고 이러는 회사예요. 얘 볼 거 실은 하나도 없던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지윅이 먹으면서부터 얘가 갑자기 위지윅 덕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지윅을 보면 얘가 나오고 얘를 보면 위지윅이 나오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작년에 잠깐 반짝했던 거는 삼성이 구글하고 SR 동맹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보세요. 그때 반짝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죽었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예. 요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좋아지죠? 왜? 바닥을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잖아요. 이평선 돌파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물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이거 미끼로 여러분들 못 물게 할 것 같아요? 저 진짜 100명 중에 99명 물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 미끼. 왜냐? 바닥에 이렇게 하고 이제 SR, 구글이 동맹하면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끝내주잖아요. 이제 걔네가 메타버스 앞으로 가는 그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건데 삼성이 동맹을 맺으면서 보시다시피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을 끝내면서 돌파합니다. 이러면 기술적 차트로도 완벽하고 조정 받을 때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사실 것 같아요? 거의 99명 살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때 들어갔다고 칠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죽었겠죠. 이게 주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잠깐 아무것도 모를 때 돈 버는 건 여러분들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예, 그건 잠깐 그냥 돈 보관하는 거예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때도 살아남아서 돈 벌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실력은 이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백날 가도 안 나. 제가 MP도 마찬가지입니다. MP도 지금 보시다 요번에 또 애플 애플에서 비전 프로인가요? 그거 지금 나온다고 그거 얘기하신 건죠 아까. 네. 네. 비전 프로. 근데 그 비전 프로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요. 이 방송에서 제가 방송에서 비속어 쓰면 안 되니까 얘 단점이 뭐냐? 뒷다 비싸요. 뒷다 비싸. 뒷다 비싸요. 아주 됐다 비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살 만큼 과연 그게 시장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올라올까요? 근데 더군다나 산 가격은 보니까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빨리 웬만하면은 30%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을 치셔야지 이거에 이렇게 많이 묶여 계시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도 지금 20% 들고 계신데 20% 다 30%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론도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완전히 박살난 종목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가 1년 반 정도 됐다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주식 하시기 전에 이 회사들은 이미 다 뽑고 떨어진 회사거든요. 아까 걔도 그렇고 MP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진 거를 사시려는 자꾸 그걸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이미 시세 많이 뽑고 빠진 거는요 매력이 없는 겁니다. 거의. 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큰 단점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이론도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회사 참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론도 웬만하면은 빨리 파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손절이에요? 예? 손절이에요? 예, 이건 하셔야 돼. 안 되는 종목은 갖고 있어봤자 답이 없어요. 죄송한데. 이거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도와드릴 만한 부분이 이게 애플페이 그 이거 애플페이 얘기 언제 나왔는데요?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때문에 유일하게 하는 데였잖아요. 그죠? 네. 걔는 애플페이 때문에 완전히 막 일본 이런 데하고도 막 조인하고 난리 났는데 애플페이로 이미 그런 애들 움직이는 애들 다 움직였는데 얘는 언제 애플페이인데요? 그죠? 이게 네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21,000원 정도 되는데 공매도 맞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이고 이게 어떡하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HLB에 이거는 그 소속 손자 회사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그죠? HLB 생명과학이 얘네 그거니까 대주주니까. 근데 얘네는 어차피 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민인가요? HLB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나빠져봤자 얘가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밀릴까? 웬만해서 안 일단은 얘는 갖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반등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만약에 매수가 근처 안 되더라도 만약에 좀 움직이는 한번 그냥 바로 터덜어내세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준열이 어머님은 이 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남았죠? 브리지텍. 브리지텍이요. 이 브리지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I 보세요. 관련주인데 요즘 오르고 있던데. AI 관련주.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설명드렸잖아. 그런 거 그러면 안 되세요. 얘 같은 경우에 챗GPT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 또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더 반등하면 이것도 그냥 바로 손절 끊으세요. 갈 거 기다리지 마시고 웬만해서 못 가요. 아시겠죠? 할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다 손절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 쉬워요. 오히려 새롭게 나중에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보다 2배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한 명 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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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세요? 오늘도 또 두 명이나 이러네요. 이것도 뭐 생방송 시간 중에니까 저번 주에도 뭐 그죠? 또 이게 생방송에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녹화 방송이면 이런 거 없어요. 다 자르고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오시든 기대 이상의 아마 내용으로 제가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로 듣고 열심히 듣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부탁드리냐면요. 저 종목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 방송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종목 이런 건 뭐하러 얘기합니까? 업종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와서 뭐 하나 캐갈 거 있을까? 캐갈 거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백날 오셔도. 근데 다른 분들 자리만 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 지금 무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가셔면 뭐, 그런데 종목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서 종목 많이 받으시고, 업종 받으시고, 왜냐면 진짜 들으려는 분들이 못 듣는 걸 볼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면은 진짜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보면 보여요. 막 하품하고 막 이런 부분도 보여요. 왜? 뭐 하나 떨어질 콩고물이 있나? 저 콩고물 없습니다. 저 떡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괜히 서로 간에 피해 주지 말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막 그런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해서 근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들으시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바뀔 수 있어야죠. 그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울산 사는 콩이 아빠요. 홍희 아버님, 주식하신 경력은?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일단 홍희 아버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종목을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인선 ENT. 매수가 얼마요? 7,250원. 예. 20%. 예.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예. 얼마지? 1,810원. 1810원. 예. 비중은요? 예. 30%. 이거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요. 주식 오래 하셨다 그랬죠? 예. 예. 어떤 부분이 근데 이거 에이테크 솔루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20년 동안 하신 분. 글쎄요, 제가 재물을 봐서는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걔들이 하는 거 보면 저 금융회사잖아요. 네, 금융. 예, 근데 하는 것 중에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라이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길게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네가 아까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얘네 워낙 금융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금융이 뭐냐면 예. 쉽게 말하면 철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그거 하는 예. 애들인데 이 금융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일단 이 회사가 금융에서 이제 금융이란 안정적인 수익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전은 아시피 LG전자 네, 맞죠. 가전은 삼성전자 쪽을 많이 하고 얘네가 자동차는 아마 얘네가 현대기아 쪽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빵빵한 매출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게 워낙 삼성에서 출발한 회사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가 삼성이 뭐 할 때마다 움찔움찔하는 경향을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켜놨는데 왜 이 주봉을 켜놨냐면 얘네는 워낙은 얘네가 2020년도 1년도 초에 갑자기 오는 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애플카 때문이었어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예. 애플카 됐나요? 안 됐나요? 일단 먼저 그거.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삼아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애플카 2020년 말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LG전자도 막 애플카로 날아가고 막 날라났잖아요. 애플카 뭐 한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플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사업이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뭔가 금방 될 것 같았잖아요. 좀 전에 상담하신 분들 메타버스 막 난리 났잖아요. 뭔가 금방 될 것 같지 막 그때 막 다들 환호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그런 틀이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환호할 때 그래서 누가 그 유명한 분 투자자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거에 대해서 떠나라. 그 주식을. 예. 오히려 환호할 땐 떠나야 되는데 우리 개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환호할 때 더 붙죠. 그때부터 관심 갖죠. 예. 실은 주식 잘하는 진짜 고수들은 그런 얘기했듯이 환호할 때 떠납니다. 저도 환호할 때 그 주식을 무조건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직 스튜디오 보여드렸잖아요. 환호할 때 전 떠나버리잖아요. 오히려. 왜? 그 주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애플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냐면 아까도 말씀 잘하셨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로봇 사업 쪽도 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예, 지금 말씀해서 라이더도 하고. 그러니까 신사업 쪽으로 해서 얘네들은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얘네가 삼성에서 빠져나온 회사라고.
그래서 삼성이 실은 얘네가 옛날부터 예, M&A 뭐 이런 거 이슈하면 얘네들 한 번씩 움찔움찔 했어요. 근데 그 주가를 주봉으로 보시면 어떤가요? 이걸 한번 빼고 볼게요. 애플카를 빼고 볼게요. 주봉을. 빼고 보시면 얘는요. 어떤가요? 얘는 워낙 여기가 놀던 주가예요. 기본빵. 우리가 흔히 기본빵이라 그러는데 기본빵 놀던 주가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애플카에 의한 거품이 다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애플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소리고요. 얘는 지금 지 본질 가치에 와 있다는 소리고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소리는 뭐냐? 얘 그런 매력을 보셨다라면 만약에 얘는 지금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는 주가가 된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왜냐하면 얘가 거품이 끼었으면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정도 오른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얘가 워낙 옛날부터 놀던 주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플카로 인한 그런 거 빠지면 그 다음 본질로 봤을 때 얘가 더 매력이 없을 거냐 있을 거냐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가보자고요. 그렇게까지는 무리는 아니니까. 대신 비중은 더 태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이거 그냥 차트로만 하겠는데 인선 이벤트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길게 보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멋있을 회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이거 길게 보시면 또 나중에 몇 년 이렇게 길게 보시면 그래도 엉뚱한 거 하는 거보다는 섭섭지 않게 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주봉 월봉을 켜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크게 날 게 아니고 나중에 그냥 뭐 엉뚱한 거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괜찮으래.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시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의정부에서 올해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뭐 1시고요. 거기가 한 300명 정도 자리는 300자리인데 거기가 워낙 웨딩홀이라서 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웨딩홀이 워낙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서서 보는 그렇기 때문에 한 400~500까지 들어가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부지역이나 뭐 요쪽 수도권 분들은 특히나 이 강북 위쪽으로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쪽 분들은 오늘 다음 주에 와서 들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는 강의가 당분간 또 없을 거니까 와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강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제 노하우 중에 옛날에 잃었을 때 노하우에 관한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직접 도움이 또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TY홀딩스입니다. 3280. 3280. TY홀딩스. TY홀딩스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밀리고 있죠. 이게 참 그래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바닥은 조금 탈피하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올라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손실 없거나 아니면 매수가 근처 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이게 기술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쭉쭉 뽑거나 웬만해선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ISC입니다. 095, 340입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는데요. 일단 뽑고 나서 조정이잖아요. 8만 원인데 이분은 지금 봐서 더 태우려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손절 라인은 약 7만 원 초중반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거 뚫는다는 생각보다는 여기 좀 못 미치는 구간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모트렉스입니다. 11,
8990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예, 흐름은 나쁘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어떤 회사를 좋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나쁘면 나쁜 얘기를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 좋게 보면 그냥 좋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제 생각을 알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여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거는 그냥 스피드로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걸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19,7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요거는 그래도 뭐 14,000~15,00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셔도.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위로 쭉 올라갈 만큼의 매력이 있겠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돌판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밑으로는 굳이 손절, 글쎄요. 뭐 10,000원 손절 이런 거에 의미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은 12,000원대에서 끊으시는 게 나아요. 예, 만약에 할 거면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우듬지팜입니다. 예, 40, 예, 40, 예, 40, 3490.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도 예,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일단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인데 잘 보세요. 지금 어떤 패턴이에요? 현재, 예, 신규 상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좋은 패턴에서 이게 좋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좋은 패턴은 아니고 안 좋은 패턴에서 이제 애매한 패턴으로 올라오려고 막 예, 용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2,400~500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깨면은 얘는 이제 안 돼요. 예, 그럼 고생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분은 이걸 손절가로 잡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 3,000원 초반에서 중반대 사이에 터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오파스넥입니다. 예, 17, 예, 3130. 예, 맞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파스넥도요. 일단 이것도 보세요. 시세를 뽑고 떨어지는 애들.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세를 이렇게 뽑고 100%예요. 13,200원. 이분은 죄송한데 이 가격에 무슨 자신감이지?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주식을 100%를? 글쎄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지금 반등 없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냥 깨버릴 수 있어요. 예. 9,000원 깨버리면 이건 진짜 이제 완전히 예,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너무 비중 많습니다. 예. 이 가격,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발. 예, 다음 종목. 예, 이노엔입니다. 예, 19, 예. 5940입니다.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쁘진 않네요. 100%인데 41,650원. 근데 죄송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자꾸 100%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라는 건 진짜 웬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우리 흔히 맞짱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 맞짱 논할 수 있을 만큼 논리나 회사나 빠삭게 알때 가능할 텐데 과연 이분이 그럴까라는 건 저도 퀘스천인데 어쨌거나 일단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분 실력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비중 무조건 줄이시고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항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비중 못 줄이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수익 날 때 지금도 수익 나 있는 상태지만 계속 수익 날 때마다 줄이시는 쪽.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아모그린텍입니다. 예, 12, 예, 5210, 예, 아모그린텍인데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가끔 요즘 보이죠. 뭐냐? 이렇게 박스권, 긴 박스권. 예, 긴 박스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거 좋게 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긴 박스권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12,000원 전체원을 한번 잡아주시면요. 12,000원에서 보시면, 보세요. 11,000원에서 22,000원 근처, 19,000원. 여기까지 박스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이 넓은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이건 교과서적으로 얘기할게요. 교과서적으로 얘는 1,500원 깨지면 손절하고요. 예, 1,5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고요. 위로 가면은 15,000원 정도 가면 그냥 이실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 마음 편할 겁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요번 주에 좀 시장이 또 흐름이 또 약간 그랬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가 삼성전자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갭 괜히 있는 거 아니라고. 보셨나요? 갭 내용으로 내려오죠. 하여튼 여러분들 시장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자기 기분에 그리고 자기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외면할 때가 많은 것 뿐입니다.
뭐 글쎄요. 올해 시장 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흐름은 그렇게 약간씩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맞다 그러면 가시고요. 끝에 가셔서 후회도 하지 마시고요. 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택한 길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이 어쩌면 내년 시장을 결정할 거라고 힌트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에서요. 꼭 좋은 기회 잡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